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금요일날 장이 끝나고 이 영상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썸네일에 제가 이렇게 문구를 남겨드린 것처럼 정말로 조만간 2배 이상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오늘 이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의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어그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큰 행운을 잡으신 거다. 제가 이렇게 한번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 평소에 영업을 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저희도 준비된 상품은 있습니다만 가끔 문의가 오세요. 아, 대표님은 유료 상품 같은 거 없냐,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리딩 서비스 같은 거 없으시냐, 이렇게 막 벌써 문의가 와요. 왜냐? 그동안에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들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봐도 좋았어요. 성과가 괜찮았고 내용 정리를 굉장히 잘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30-40만원씩 돈을 들여가지고 FN 가이드의 내용들을 보시거나 심지어 보신다라고 해도 어려워요. 그게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고 이거는 그나마 쉽게 나온 내용이고, 저는 이제 이런 리포트를 다 보면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들,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압축하고 요약해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것들을 추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의견과 함께 곁들여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포트를 좀 작성을 해서 내용들을 싹 다 보내드리고 있죠. 자, 이러한 자료에서 벌써부터 주요 종목들이나 제가 여러분들께 코멘트 드리는 종목들의 성과가 이렇게 빠르게 뻥뻥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그냥 투명하게 공개를 해 드릴게요. 보통 막 종목 공개한다 이래놓고서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숨길 때는 숨겨요. 근데 얘기할 땐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일단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저희 머니코드 채널에 와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22분 14초짜리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에서 22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꼭 시청해보세요. 여기에 주도주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지금 뒤에 설명드릴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시려면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찔끔 한 10주 사볼까? 한 5주 사볼까? 이러고 말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고 그냥 막 비중 때려넣기에는 뭔가 모르게 무서워. 그렇게 비중을 때리면 이 종목이 100% 200%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음봉도 뛸 것이고 무섭게 하락도 보일 텐데, 그런 것들에서 그냥 아닌가? 이제 끝인가? 팔아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비중을 싣고 오랜 시간 동안 잘 보유해서 진짜로 세 자릿수의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말씀드린 이 영상을 한번 꼭 보시고요. 진짜 보셔야 됩니다. 주식에 진심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한번 제대로 땡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전문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무리하게 확신을 갖는다 뭐 이런 거보다도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구독 눌러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댓글에 여러분들 하트 이모티콘 하나씩만 남겨주십시오. 이번 영상만큼은 의무예요. 지금 빨리 하트 이모티콘 하나씩만 딱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자, 일단 종목을 바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제가 그동안에 리포트를 한 7개 정도를 써서 여러분들께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근데 이게 종목들이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뒤에 연락을 더 주시는 분들께는 그걸 못 드리고 있어요. 종목이 벌써 가버렸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또 보내드리면 무리해서 추격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한데, 왜 제가 오늘을 기다렸냐? 이제 주말이 껴있잖아. 여러분들 주말 동안 연락 주시면 제가 이거 드리는 거 보고서 편안하게 보시고 또 편안하게 별도로 공부도 해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는 뜻에서 금요일에 제가 일부러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런 내용들 모두 다 8번 리포트에 담아 드립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대응 전략부터 가격적인 전략 이런 것까지 다 담아 드리니까 여러분들 김 대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일단 리포트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자꾸 치냐면, 김 대표 전 직장 리서치 본부에서 담당 섹터가 뭐였냐면 2차전지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차전지를 잘 압니다. 진짜 잘 알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잘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게 뭐냐면, 스스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좀 더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 주식하고 연계를 잘해요. 리서치 팀에 있을 때는 그냥 걔네들에 대한 장점만 주구장창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단점도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중립 입장이니까. 그리고 돈 되는 종목만 골라올 수가 있어요. 그냥
그냥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누가 좋냐 이것만 분석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주도주 같은 것들도 컨택을 하면서 이러한 조건에 맞닥뜨리는 또 제가 제일 잘 아는 2차전지 종목이다? 이거는 미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목 여기 딱 펼쳐 있죠?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대주전자 재료인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왜 들으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도 더 중요한 건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선수의 영역이고 아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유치하게 대주전자 재료의 차트에다 선 긋고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근데 굳이 그나마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대주전자 재료는 오랜 시간 동안 계단식 상승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박스권의 움직임, 박스권의 움직임, 여기도 박스권의 움직임.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보통 통상적으로 세 번째 고점과 네 번째 고점의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여기도 잘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돌파해서 상승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서 돌파 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예요. 뭐 이번에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준비는 좀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뭐 무조건 세 번 갔으니까 세 번째에 올라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얘가 고점을 더 돌파해서 역사적인 가격을 한 번 더 그려낼 수 있느냐, 또 위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걸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5월 말경에 요 기사가 하나 떴어요.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기사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일단 테슬라가 2170 배터리 여기 나와 있죠. 2170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할 건데 이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한국의 소재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적어드린 리포트에도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올려볼까요? 쭉쭉쭉 올려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적어드린 리포트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 전기차 소비자들은 대부분 어떤 거? 주행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전기차 100km, 150km 가는 걸 누가 타? 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극재에서, 배터리 소재 양극재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돼요.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 양극재의 성능이 그만큼 또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높아집니다. 그쵸? 근데 지금 에너지 밀도, 니켈의 함량 90%까지 다 끌어올렸잖아요.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그쵸? 이미 다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배터리 성능은 어떻게 높일 건데? 지금 그래서 세컨 그레이드 구간, 테슬라가 이제 신제품을 내놓기 전에 배터리가 뭔가 뭐라도 레벨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음극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리포트에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세컨 그레이드 구간,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뽑아냈어. 근데 지금부터 이제 소비자들은 뭐에 대한 불만이냐? 충전 속도, 충전 시간, 충전 인프라,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지금 요즘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나 전기차 살라고, 전기차 어떤 거 같아? 라고 주변에 한 10명한테만 딱 물어보세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아직 충전 불편해. 아직 충전소도 없고 명절에 너 집에 갈 때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주유소에서만 1시간 넘게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다 하죠. 대부분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은 요즘 배터리 교통사고 나면 그거 급발진해,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어쨌든 대부분 요즘에는 충전 관련된 이야기지, 야, 주행거리 얼마 안 나와, 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뭐다? 세컨 그레이드 구간이다. 앞으로 향후에는 전기차만이 구현 가능한 기술이 있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야,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 타야 돼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동수단이 아니라 IT 기기로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테슬라 자율주행한데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쵸? 근데 영상 보니까 되게 좀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사람들은 신뢰를 좀 덜 하잖아요. 자율주행할 거면 다 같이 자율주행해야지, 나만 자율주행하면 뭐해,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둬야 뭔가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그걸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2170 배터리에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한국 소재 적용을 확대할 것이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다? 바로 실리콘 음극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 이렇게 주가 흐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2차전지 강의를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양극재는 기술 개발이 끝났어요. 앞으로 차세대 양극재, 새로운 양극재가 나오면 나오겠지. 근데 개발이 됐다라는 이유로 양극재 기업들이 막 거침없이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개발하고 실제 상용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전고체 배터리는 개발은 다 된 거예요. 근데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표준 라이센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고체는 아직까지 실제 상용화는 좀 어려울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해액이 고체로 된 거잖아요. 뭐 황화물계로 갈지 어디로 갈지 이런 것도 아직 표준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거고, 근데 사실 표준이 정해지면 새로운 공급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전고체 배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양극재는 기술 개발이 끝났고 이제 음극재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산 제품들도 많이 사용이 가능하고, 배터리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리막의 영향력이 물론 너무나 중요하고 4대 핵심 소재지만 다른 소재들에 비해서는 꼴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를 이동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전해액이잖아요, 전해액. 근데 전해액은 마찬가지로 제가 리포트에 적어드렸지만 이미 엔캠이 압도적 1위입니다. 엔캠이 압도적 1위고 향후 캐파 규모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예요. 거기다가 엔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4위예요. 근데 1위에서 3위가 중국 기업입니다. 얘네들 미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국과 유럽이 합쳐서 50% 정도가 돼요. 미국이 대형 차들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SUV 같은 차량들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동차 판매 대수로 따지면 중국이 훨씬 많지만 배터리 탑재량으로 하면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50%나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을 우리나라 배터리 셀기업 3사가 다 들어가고 있는 거고,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엔캠이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엔캠이 이렇게 압도적인 캐파와 사실 주가도 압도적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크게 안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엔캠은 지금 여기에서 반등 안 나오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주도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점 대비 30% 빠졌을 때 이 언저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이제 주도주의 흐름이 끝날 수 있다. 지금 조금 아슬아슬해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가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야 이거 이렇게 될 것 같대 라는 기대감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주도주급으로 이야기를 드릴 일이 없죠. 자, 최근에 있었던 2024 배터리데이에서 대주전자재료의 연구 소장님께서 직접 세미나를 진행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실리콘 음극재의 양대 산맥의 주요 파이프라인 모두 다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2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연말입니다. 6,000톤 정도의 캐파를 확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 2025년이면은 10,000톤 정도를 확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거, 2030년이 되면은 얼마 정도게요? 22만 톤입니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증가를 하죠. 24년 대비 대략적으로 36배 정도 캐파가 증가를 합니다. 내년 대비해서도 22배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캐파 증가예요. 엔캠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이제 캐파 규모 자체가 이미 수주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캐파대로 또 단가를 계산해가지고 미래의 실적을 구하거든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 어쨌든 향후에 10만 톤 이상의 캐파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지금 킬로그램당 최소 20불 정도의 단가가 맞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캐파로 환산을 해보면 실적 어느 정도 어림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금리는 또 내려가는 중이니까는 밸류에이션 구할 때 미래현금 가치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좀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신고가는 충분하다라는 조건이 저는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독보적인 기술력, 글로벌 트렌드의 교집합. 지금 실리콘 음극재는 국내 1등이잖아요. 독보적인 기술력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전기차의 자체가 글로벌 트렌드이긴 했지만 지금은 전기차가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죠. 근데 음극재 시장에서는 흑연과 인조견에서 실리콘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가 맞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미 이 독보적이라는 것과 독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밸류에 프리미엄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닿으면은 정말 수백에서 수천 % 급등이 나타나는데, 이미 사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어서 현재 가격부터 수천 %는 좀 불가능하죠. 사실 이미 바닥에서부터 4,000%가 올라온 위치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음극재에 대한 제대로 펌핑을 받기 전이고, 이때부터 슬금슬금 받으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이다가 이번에 한 차례 더 주가가 레벨업될 위치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에서는요, 100% 실리콘을 사용하는 퓨어 실리콘 음극재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을 꽉
꽤 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리콘 음극재는 덴트라이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 결정체의 수지상 결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이 좀 떨어지고 분리막을 훼손시키다 보니까는 화재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CNT 도전제예요. 이 CNT 도전제는 나노신소재와 JEO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분산제고요. JEO는 파우더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특정 기기를 통해서 이제 분산해서 첨가제로 만드는 건데, 얘네들도 거의 지금 시장 독보적이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만 들어가 보면은 나노신소재가 취급하고 있는 CNT 도전제 중에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성능이 좋고 비싼 게 있어요. 그게 싱글월 도전제입니다. 그리고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보급형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한 멀티월 도전제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제 틴월 도전제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JEO만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노신 소재, JEO도 같이 봐도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CNT 도전제마저 대주전자 재료가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CNT 도전제 기술 자체도 굉장한데 이것마저 흡수를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조금 확인을 제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CNT 도전제 중에서도 말씀드린 분산제, 파우더 등등, 그리고 또 세부적인 파이프라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뜯어서 봐야 돼요. 굉장히 이것도 어렵거든요. 화학 쪽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대주전자 재료가 어느 라인까지 취급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좀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주담이. 요거는 다시 통화를 해서 어쨌든 좀 알아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싱글월을 12톤 규모까지 준비를 한다라고 했고요. 26년까지. 멀티월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좀 하는데, 어쨌든 CNT 도전제도 각각 파이프라인대로 다 사용을 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되는 전기차를 라인을 넓힌다라는 거예요. 라인업을. 지금은요, 여러분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되는 자동차가 모델이 2개밖에 안 돼요. 2종밖에 안 됩니다. 근데 24년 지금 현재 올해 절반 정도 지나갔지만 올해는 9종까지 탑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탑재되는 모델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대중화되고 더 보급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처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수요처는 많아지는데 공급처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이 폭등할 때처럼 그런 초입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리튬 안 그랬습니까? 리튬 가격 한참 치솟을 때 이때 안 그랬어요? 리튬 공급은 적고 채굴도 별로 안 돼 있고, 리튬 자체가 희유 금속이기 때문에 매장량이 적고 채굴이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공급은 적은데 갑자기 전기차 수요는 막 폭증하니까 광물이 어떻게 쇼티지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 폭증했어요. 그러면 리튬 가격과 양극재 가격들, 전구체 가격들 이런 것들이 연동되다 보니까 보통은 3개월 주기로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 양극재 가격도 올라가. 그럼 기업들이 또 갖고 있는 리튬에 대한 재고 자산 평가 이익도 늘어나. 그러니까는 리튬 가격이 오를 때는 기업들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니까 주가도 미친 듯이 올라간 거고, 실제로 그런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판매량이 높아도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계속 어닝 쇼크가 나온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적자도 보고, 그쵸? 지금 물론 자리는 좀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현재 딱 그냥 음극재라는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단독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엔캠이 2차전지 업황 무시하고 미친듯이 혼자 달린 것처럼 유사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신고가를 앞두고 있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요,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기 어렵죠. 근데 눌림목을 잘 잡고 접근하니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저항이 적은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신고가 매매 이러면 뭔가 단타꾼들이 하는 말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신고가는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인지 아닌지를 꼭 체크를 좀 해보시고 이 조건에 부합한다, 그거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익을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낼 수 있어요. 밸류도 못 따져요. 신고가 가고 있는데 누가 밸류를 따지고 앉았어. 모멘텀을 보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청껏 떠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께 종목을 알려드렸어요. 종목을 알려드렸고 단가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매매 대응 전략에 대해서 기준이 있고 없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크게 먹는데 누구는 적게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케이, 나는 알겠다, 이런 종목 나는 대응해봤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지금 좋아요 누르시고서 영상 끝나면 행동으로 옮기시면 돼요. 개장하고 나서.
근데 나는 종목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격적인 전략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저한테 숫자 8 문자 보내세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2개 더 언급 드릴 겁니다. 올해 세 자릿수 상승 가능한 종목 딱 3개 남아있기 때문에 요 3개를 다 전략과 함께 보내드릴 거예요. 이미 앞전에 대주전자재료, 테이펙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딱 얘 포함해서 남은 거 3개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종목 발굴하는 것도 뭐 쉬운 줄 아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 차트 보세요.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만큼 유튜브 영상에서 차트에다 선 긋고하는 그 짝퉁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서 접근을 하는 것과 차트에다 선만 긋고 타점이니 지랄이니 그런 거 가지고서 주식으로 돈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벌어요,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사업의 내용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 좋은 위치에 와 있고요. 너무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전 이제 다 떠먹여 드린 거예요. 실제로 삼키냐 마냐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 달려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저는 뭐라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준비가 다 끝났고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리포트 받아보시고서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끝났습니다. 자, 이것도 놓친다? 전 뭐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다 해드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 말고 또 준비해야 될 거 조선업 제가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얘네도 지금 조만간 또 터질 일만 남았습니다. 같이 세트로 싹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2차전지 먼저, 얘 먼저 지금 수급 들어왔으니까 2차전지 먼저, 이거는 당장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뭐 잡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족보 없는 종목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죠. 누구나 아는 종목,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은 받아가셔서 그냥 하시면 돼요. 글을 읽고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분석은 제가 했으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2차전지 리포트 바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010-6644-3303 문자로 숫자 8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머니코드 구독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여러분들 저는 10,000명 될 때까지만 딱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그 뒤로는 저도 장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10,000명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뽕 확실하게 뽑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